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는 하락했고 환율은 보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수익률 1%의 연금 머니무브 증권사 ETF로 갈아타서 노후를 대비한다. 연금이 주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더 상승을 하겠죠. 더 큰 힘이 몰려서 시너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연금 개미. 자, 연금 거지가 되기 싫다. 자, 문제는 연금 보험 수익률이 고작 1%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제가 계산을 한, 실질 물가 상승률은 연 2.54%입니다. 그래서, 1%의 수익률은 매년 마이너스, 1.5%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복리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연금의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기에는 연금에서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자, 변창흠,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송곳 검증 벼르는 야당, 부동산 빵점 대책의 실행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굉장히 좀 시장과 다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던 것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상 못할 강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유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강할수록 대책이 강력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영국 세계 첫 파이저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긴급 승인이 난 엿새 만에 지금 투여를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의 그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 네, 백신의 효과가 성공적인 것이 밝혀지면 대세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백신 접종을 내년 6월까지 전 국민에게 마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한 주가 코로나를 이기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불신감이라든지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금속값이 급등을 해서요. 뚜렷해진 제조업 회복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경기의 반등에 대한 확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한테 돈을 빌려 집을 샀다더니 아빠 찬스를 쓴 것이었다. 그래서 국세청이 1543명에게 1200억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불법도 아니고요. 앞으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차용증을 쓰시고 통장으로 이체를 자동 이체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무조사가 와도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서울 수도권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부터 28일까지 네,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서 3시 반에 업무가 끝난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컴퍼니 현대 오일뱅크 로봇이 보고서를 수십 종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로봇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로봇이 자율 순찰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 대중에게 퍼지기 전에 공장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멀지 않은 시기에 무인 공장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초대형 전광판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여기에 LG의 그 8K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초대형 전광판이 가득한 뉴욕 타임스퀘어에 LG전자의 8K 디스플레이가 걸렸습니다. 네, 이것은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구광모의 히든카드, LG AI 연구원 출범, 구글 브레인 AI 석학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LG가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인터넷 다음 세상은 로봇이라고 말했고요.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가 되겠죠. 그래서 LG가 지금 AI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의 대부분의 연구소는 마곡에 몰려 있죠. 그래서 마곡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고층 176단 낸드를 쌓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대단하고요. 일정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선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코에 뿌리는 코로나 예방약 내년에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백신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수많은 코로나 치료제가 수많은 제약사에서 동시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이오가 이끈 코스닥 랠리 3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상승률이 대단한데요. 우리가 코스닥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는 코스닥에도 4차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명신산업 상장 첫날 상한가 테슬라 밸류체인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 랠리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요. 공모가 6,500에서 16,500원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인가 아니면 2020년 초인가 그 당시에 군산에 그 디오션시티를 투자처로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군산에 있는 그 GM 자동차 공장이 그 공장을 명신 MS 오토텍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인수를 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준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명신의 주가도 오르고 디오션 시티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산업과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정전 호재 SK 하이닉스 목표가 줄 상향을 하고 있다. 자, 반도체 공장은 정전 사고로 순식간에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많은 자체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 0.8배 LG전자 같은 가치주를 담아볼까? 자, LG전자가 이 저퍼주이면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다. 뭐 그런 기사인데요. 오늘 LG전자의 뉴스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호재를 보면 저퍼, 그 다음에 AI 투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생활가전 1등, 그리고 내년 봄 롤러블 폰 출시. 이건 어제 기사죠. 네. 이런 것들을 합하면 앞으로 LG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용인수지 리모델링 바람 안전진단 첫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풍덕천동의 초입마을이라고 합니다. 초입마을이 C등급을 받아서 202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가 부족하니 리모델링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연식과 입지가 눈길에 가게 됩니다. 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차기의 트렌드는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상승률 높은 4개 지역이 세종, 대전, 경기, 인천입니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제가 정기반 수업 시간에 신수도권이라고 명명하는 그곳입니다. 자, 그 다음 평택 고덕에 49층 복합단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죠. 그 중심 상업지에 주거와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는 굉장히 좋은 상업시설들이 생길 거고 위로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생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죠. 평택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6년 전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을 없앤 변창흠이 1119 대책 공공 전세를 손볼까 뭐 그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시프트가 규모가 크고 임차료도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시프트가 크고 저렴하다고 하면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사이즈가 작고 임대료가 비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형 아파트가 트렌드입니다.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이죠. 자, GTX-A 광화문역 신설 사업성을 내년 2월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GTX 뭐 3개, 4개 노선 중에서는요, A 노선이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완공은 아마 2025년에서 2026년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자, 역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A 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곳은 파주 운정역입니다. 천안 구도심에 벤처 창업 요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공간을 보면은 뭐 26실, 128실, 20실, 20실, 10실 뭐 이거 다 해봤자 뭐 한 200실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천안의 구도심 천안역이고요.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KTX가 지나는 천안아산 KTX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춤했던 철의도시 포항 배터리 특구로 재충전이 나선다고 합니다. 포항은 포스코로 가장 유명하죠. 여기에서 수소라든지 배터리 이쪽으로 여러 산업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캘리포니아 보유세 반란. 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 이유는 늘어난 세 부담이 당장은 건물주가 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어느 나라든 늘어난 보유세의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꼬여버린 부동산 시장 임대차법부터 풀자. 네. 자, 임대차법을 바꿔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사실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1년 반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야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부동산 3대 대못을 뽑아라. 전세난의 주범 임대차법, 집주인 거주 의무화 완화해야지 전세가 나온다. 네. 지금 이 네 가지 제안 그리고 네 분의 제안 모두 좋은 지적이고요. 이렇게 돼야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이유는 신임 국토부 장관 예정자의 성향 때문입니다. 네, 뭐 이거 기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사업자 제도 되살리려면 전월세 공급에 되살리면은 전월세 공급이 늘어난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칼럼을 썼죠. 다주택자는 선이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다주택자는 악이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와야지 임대물건이 나옵니다. 네. 자, 임대차법 개정 약속만 해도 시장 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네. 임대차법 개정은커녕 지금 3+3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백신 불신론 커지는 미국 10명 중 4명은 안 맞겠다. 물론 불안감도 있고요. 불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 백신을 접종한 분들의 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불안감과 거부감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3상을 통과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은 실제로 낮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영국과 미국이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요. 연말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에 나타날 결과가 무척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한국 28세 때부터 소득이 소비를 앞지르고요. 흑자 인생은 30년에 그친다. 자, 28세가 뭘까요? 네, 회사의 첫 취직을 한 것이겠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31년 흑자 인생에서 앞으로 31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90세 사망을 전제로 한 건데요. 요즘에 90세 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 투자를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투자를 하거나 정부 보조금으로 살거나. 자, 누가 더 사회의 이익일까요? 네. 자, 피자 시키신 분 드론과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상으로 바퀴 달린 배달차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하늘을 또 드론이 나르면서 피자를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니까 그 드론의 그 프로펠러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그 외국인과 개인의 월별 순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정반대죠. 네, 그래서 3월에는 정말 개인이 투자를 너무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투자를 잘했습니다. 네, 둘 다 아주 굿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자, 경매로 튄 풍선, 파주, 울산 아파트 값이 쑥 올랐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불과 2, 3주 전과 틀리게 지금 경매 시장이 엄청나게 핫합니다. 네. 경매 시장은 어떤 경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울산과 파주가 앞으로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 자꾸 늘게 되면 투자가 다시 규제 지역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를 공평하게 받게 되면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변창흠 고령자 보수 지지는 주택 가치 상승 기대 때문이다. 뭐죠? 고령자들이 보수 성향을 지니는 것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네. 자, 경제는 경제로 보아야 합니다. 경제를 정치의 눈으로 보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장관은 부동산을 정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관은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투자자로 돌아온 900억 잭팟 청년, 저 같은 떡잎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네, 31세에 엄청난 개발을 해서 네, 4년 후에 900억을 번 엄청난 분인데요. 이분의 글을 읽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남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남이 할 수 없는 것, 이제껏 없었던 것을 한다.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 전략입니다. 자, 부동산 차장님께서 네, 기자시죠. 네, 변창흠 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글을 쓰셨는데요.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더 올리게 되고요.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겠죠. 자, 집에 대한 욕망부터 인정을 하자. 욕망을 거스른 부동산 정책, 집값 폭등, 시장 왜곡만 불렀다. 자,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정말 집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좌우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90이고요. 곧 100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주택의 수명은 30년입니다. 30년 넘은 주택을 살고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지어진 집에서 국민소득 3만 불 국민이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결국 공급이 답이고요.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모자르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택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선투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